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금알TV 김성만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대표님과 함께한 이후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었었고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하나라는 구간까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헤어지면서 분명 얘기했잖아요. 대표님 이야기대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오면서 안녕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졌었는데요. 한 주 사이에 설마 했는데 더 떨어졌고 그때 말씀 주셨던 2100포인트? 2150. 2150포인트 코스피 기준 이 수준까지 진짜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좀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보면 좀 반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서 215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또 적중을 해서 사실 이걸 좋아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파생 매매도 이제는 필요한 그러한 시대이다라는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좀 강조를 드렸고 아마 앞으로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파생 매매를 좀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성과적인 부분들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생 공부를 해야 하는 그 노력과 또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식만 대응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계속 높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돈의 절대 법칙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과 리스크, 안전성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이 전혀 변화된 게 없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10월 14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과연 0.75 이상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사실 매우 물음표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문제는 이후에 또 있지 않습니까? 11월 뭐 미국의 중간선거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 연준은 일단 자기네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다. 다른 나라 사정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0.75% 인상 혹은 뭐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우리 박소연 앵커께 질문을 한 번씩 드리니까 조금은 긴장을 하시거나 좀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걸어 있어요. 네, 오늘도 한번 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시장과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2030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재테크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도 많고 그렇죠. 빠르게 네. 대응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재테크가 2030들에게서 출발해서 가고 네. 있는 재테크가 뭔지 아세요? 코인? 뭐 이제 이미 그거는 많이 했죠. 네. 미술품? 또 뭘까요? 어떤 건가요? 네. 우리 혹시 아시는 분들 뭐 댓글이나 한번 또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반등장이 나오니까 이런 소프트한 얘기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자, 바로 짠테크라고 해요. 짠테크, 네. 아낀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짠돌이 짠순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냉파 들어보셨죠? 주부라면 많이들 아실 텐데. 냉파 몰라요? 냉파? 네, 냉파. 탕파. 냉파, 탕파. 네. 파? 먹는 파? 대파? 말하는 건가요? 파 먹는다는 뜻이에요. 냉파는 냉장고 파먹기. 그렇죠. 아, 네, 기사도에 많이 봤죠. 네, 새로 가서 장을 보고 네. 계속해서 뭔가 사들여서 냉동실에 검은 봉지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먹죠. 꺼내서 네, 자꾸 맞아요. 먼저 마트 가기 전에 집에 있는 거 먼저 먹자. 이런 거. 탕파는 뭘까요? 회사원들, 직장인들이 탕비실에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 한 10몇 년 전 얘기죠. 근데 탕비실 보통 우리 아가씨들께서 많이 여성분들이 출근할 때 그죠? 테이크아웃 커피 뭐 3,000원, 4,000원, 5,000원짜리까지도 그냥 이렇게 룰랄라 들고 오면서 딱 출근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탕비실에 있는 카누, 뭐 맥시, 뭐 등등등 취향껏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도 오히려 뭐 식사를 아낄 정도로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 부분들을 마냥 반겨만 할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 핀트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주역들인 그죠? 2030 혹은 또 이제 4050까지도 자금의 여력이나 소비의 여력들이 있어야 뭔가가 개선되거나 좋아질 만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사실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는 그런 포인트를 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짠테크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장 얘기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만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의 이 글로벌 그 국채 금리 급등 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무래도 나스닥 시장입니다. 그렇죠?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뭐 어쨌든 돈이 막히게 되면은 돈줄이 막히게 되면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지혜를 쌓는 몽둥이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시장이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하루, 이틀, 3일. 그러다가 어제 상당히 반가운 사실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전날, 그죠? 이 전날 2% 넘게 반등했거든요. 자, 자기네 시장 10시 반 딱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머 이거 웬열? 예, 그죠? 러시아 가스관이 갑자기 폭발을 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필이면 그렇게 죽어나가다가 딱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유럽 중심으로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죠. 니네들이 폭탄 설치해서 지금 고의적으로 폭파시킨 게 아니냐. 저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했어요. 사실 하루 정도 더 올라가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만 지금 우리가 좋아질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라서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이라도 올라가 주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 과연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죠?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영란은행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아침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란은행에서 국제시장 개입을 이제 시작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대응이겠지만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T를 조금 연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동안 뭐 영국이 망한다, 뭐 IMF 들어온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스탑을 해주는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의 수익률, 금리가 장중 한때 0.23%포인트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액션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지금 이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덮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아주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중앙은행에서 어느 한 나라, 그래도 영국 정도 되면 그죠? 우리가 뭐 아주 중소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주요 국가 중에 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 중앙은행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현재 시황적인 부분들은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국채 금리가 정말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애플 역시 지금 수요 둔화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 주가 계속 빠지고 안 좋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연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뭐 LG 그룹주들 많습니다. 그죠?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라 간 그쵸? 기준금리 차이 미국의 계속되는 그런 금리 인상 부분들이 계속해서 킹 달러를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들의 화폐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죠. 중국 위안화가 지금 아주 기브업 상태를 거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그쪽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이 사고뭉치, 그죠? 어느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지금 사고뭉치이고 어제도 사고를 치고 앞으로도 계속 사고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핵무기 스위치를 지금 만지작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설마 거기까지 가랴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전쟁 자체도 설마 했던 것이 나온 거니까요.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이 반등 혹은 상승으로의 어떤 부분으로 포인트를 봐야 될 거냐라고 본다라면 한번 요거 정도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나스닥 차트 갖고 먼저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나스닥이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나스닥이 제대로 된 반등이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크게 올랐죠. 물론 이슈적인 부분들 이제 CPI가 고점을 찍었을 거야. 피크아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만약에 어제 최저점에서 저점 매수를 못 하셨다라면 혹은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 의심스러워서 나는 아직 매수 포인트 못 보겠어. 좀 더 확실한 자리를 원해 라고 하신다라면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준에서요. 요 굵은색 주황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때 바닥을 잡고 나서 이렇게 올려쳤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을 깨지 아니하고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트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강력한 하락이 나올 때는 이런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면 충분히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게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번 요 반등이 세면 셀수록 지금의 반등이 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음번에 큰 기회를 다시 잡아줄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면은 강한 상승 부분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 이 저점을 직전 저점을 깨버린다면 그때는 뭐 손절로서 대응하면 아주 짧은 손절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의 형태를 좀 와서 보죠. 지금의 형태로 보다 보니까 고점에서부터 내려올 때 어떻게 됐죠? 자, 20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졌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상승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나는 아직 관망할래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쉽죠? 사실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이 내용은 정말 쉬운 내용일 겁니다. 또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아서 뭐 기본적인 내용에서 설명드려봅니다. 기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아마도 세력선이라고 표현하죠. 2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는 보통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세력이 제대로 된 개입이 들어오면 20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스닥부터도 그죠? 20선을 확실하게 제대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줄 때에 우리가 이번에는 좀 반등이 제대로 나오려나 보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와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보시는 거는 어쨌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치려다가 실패하고 또 20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제대로 된 우리가 정말 기대할 만한 그래도 이번에 꽤나 괜찮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나오려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이번 반등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직 조금은 내가 긴 호흡에서 보는 입장이라면 뭐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매매 포인트들 혹은 큰 자금을 좀 들어가 봐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바뀐 건 아직 없고 앞으로의 일정적인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의 금리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절대 법칙 부분들에서 안전한 국가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국가 요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 안전한 국가가 바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보다 더 안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도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은 부분들에서 한국 주식이 더 많이 빠졌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저가 매수해봐도 되겠어 하는 이런 정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반등 오늘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조금은 짧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저도 하루 종일 이제 어딘가에서 공개 방송을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계속 어제 같은 경우도 2150이다 계속 얘기를 드렸고 사실 이 부분들은 2400포인트 저 위에서부터 여기 맞고 떨어질 때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제는 좀 강한 매수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드렸어요. 어제는. 제가 이제 오늘 여기는 오늘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제 매수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큰 성공이 되겠죠. 어쨌든
바닥에서 얼마나 잘 잡아내고 얼마큼 많이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손실적인 부분을 만회하거나 새로운 수익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 또한 현금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죠. 저 위에서부터 계속 손실이 발생해서 끌려 내려오신 분들, 그래서 지금 현금 여력이 전혀 없어서 올라와야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손절치기에는 손실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못했던 분들, 그래도 소액이라도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파생매매 부분들, 분명히 공부는 필요합니다만 파생매매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좀 우리가 수익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하락장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이번엔 반등 나온다면 일단은 1차 목표는 2,300포인트를 보고 싶습니다. 약간의 희망상을 좀 섞어서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2,250 정도도 못 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또 걱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희망상으로 2,300 정도, 혹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저 굵은색 22동 평균선을 한 번 정도는 터치해주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저는 어제 강력한 매수 의견이었던 그 매수 포지션을 2,300 정도 혹은 22동 평균선을 터치할 때 많이 아주 크게 전량 또 정리를 해서 현금 확보를 다시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이번에는 2,150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은 또 의심하면서 또 그때의 상황에서 또 이제 좋아지는 것들 있을 수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지금 뭐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내 땅,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얼마나 국제적인 부분들이나 전체 분위기를 악화시킬지 상황들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시장은 의견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반등은 조금이라도 더 나와서 조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번에 21선 한 번만 뚫어주기를, 그러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 2,350포인트입니다. 지금 오늘 뭐 1%대에 반등 주고 있지만 아직도 2,200이거든요. 한 150포인트 정도 올라줘야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할 이제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뭐 시장 상황이 아직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할 건 할까요? 우리가 뭐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없을까, 종목은 없을까 고민을 한다면 업종은 어떤 걸 골라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오늘 혹은 뭐 내일 뭐 이런 식에서 올라간다, 시장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짚었을 때 바닥 잡으면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십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지수 연관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시가총액 상위에 지수 연관 종목. 왜냐하면 어쨌든 땡기면 지수 먼저 땡겨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제대로 시장을 올리고 싶다면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 다음 주 또 그 목요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쯤에 과연 그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을지, 시장이 다시 빠질지는 모르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조금은 더 명확하거나 혹은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업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라면 에너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LNG 관련된 업종 섹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죠?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러시아 소행이지 않을까로 추정되는 지금 가스관 폭발 사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푸틴 쪽의 입장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유럽을 한번 제대로 이제 추운 겨울에 한번 너네들 한번 얼어 죽는 게 얼마나 혹독한 건지 한번 느끼게 해주겠어 하는 이런 압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유럽의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 믿고 있다가는 우리 얼어 죽겠다 정말로. 그죠?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 어딘가에서 다른 곳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자르고 땡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계속 늘린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 당장 급한 에너지를 땡겨 오려면 아무래도 LNG 요 부분들을 배로 실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해서 전쟁은 장기화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 보여지는 상황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신냉전 체제로
굳혀져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개선될 여지는 크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새롭게 계속되는 부분들 시장이 또 악화된다 하더라도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아마도 LNG 관련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가운데 탑픽 하나 꼽아보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여러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이랄지 뭐 현대중공업이랄지 이제 대형 그 조선사들도 있고 뭐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만 현대미포조선 정도가 가장 그 뭐랄까요 대장주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나머지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올랐다가도 금방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기왕이면 좀 더 끼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관 종목으로 성광밴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성광밴드는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방금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 북미 쪽에도 연관이 좀 많이 있어요. 수주가 되어 있고 제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피팅이죠. 피팅. 여러분들 이제 그 관과 관을 이을 수 있는 이런 회사인데 LNG 서플라이 체인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피팅 수주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미 LNG 터미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그쪽에서 작년부터 계속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뭐 카타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 계속해서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수요적인 부분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조금 길게 보면은 어떤 조선주보다도 가장 탄력 있고 가장 주도주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도 조금 내려가지 금방 올라와서 전고점 넘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 올라갈 때는 더욱 강력하게 당기는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을 이끄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력한 주도주 섹터에 있을 만한 뭐 이런 우리 태조 이방원 할 때 뭐 조선에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 악화 때문에 좀 내려왔습니다. 자, 어제 이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동평균선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만 요 구간에 이제 와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지지받을 만한 구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수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버리면 어제처럼 혹은 월요일처럼 그죠? 무너져버리면 정말 어떤 종목도 소용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좀 지스테스트를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14,200원입니다만 한 14,000원 부근이라면 혹은 그 이하 기회를 준다라면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는 그 정도 보고 우선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좋은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11월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조금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긴 하겠지만 아주 큰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가는 일단은 이 전 고점 정도에 있는 17,000원 정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종목도 와르르 무너져버리면 금방 그냥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0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만약에 13,000원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또 한 번 어제와 같은 큰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좀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거기가 깨지게 된다면 손절치고 다시 우리는 11,000원 정도의 재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오늘 성광밴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목표가와 함께 요즘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는 손절 가격도 반드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여차하면 저희는 그 아래 구간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이거 다시 한번 진입할 겁니다. 성광밴드 일단 위아래 가격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